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시험. 특히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자료 보시면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학습 목표는 명확합니다. 블로그에 나왔던 질문처럼요. 회로의 접속점에서 전류는 대체 어떻게 흐르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핵심 법칙.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블로그의 객관식 문제 형식으로 딱 제시됐었죠.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 정의에 해당하는 법칙이 뭐냐 이런 문제였어요. 선택지도 키르요프의 제1법칙, 제2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의 딱 봐도 뭔가 중요해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법칙을 말하는 걸까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전기회로 해석할 때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뭐랄까 뼈대 같은 법칙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정의 있잖아요. 접속점으로 들어오는 전류 합이랑 나가는 전류 합이 같다는 거. 이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1법칙입니다. 다른 말로는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영어 약자로는 KCL, 그러니까 Kirchhoff's Current Law라고 많이 부르죠. 아마 블로그 문제에서도 이게 정답이었을 거예요. 아, KCL, 키르요프 제1법칙이요? 네, 이걸 조금만 더 드리면요. 전기회로 보면 선들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접속점 혹은 노드라고 부르거든요. KCL은 바로 이 접속점, 이 노드를 기준으로 그 지점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를 다 합친 거랑 거기서부터 다시 밖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를 다 합친 게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들어온 만큼 나간다. 이런 거죠. 중간에 전류가 어디로 새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 들어온 만큼 나간다. 네, 블로그 설명에도 나왔던 것처럼 접속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대수적 합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걸 수식으로 딱 깔끔하게 쓰면 시그마 i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그마, 이 시그마 기호는 전부 더한다는 뜻이고 i는 전류를 나타내니까요. 결국 어떤 접속점에 연결된 모든 전류를 싸그리 더하면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대수적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더하는 거랑 다른가요? 아,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대수적합이라는 게 뭐냐면 부호를 고려해서 더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로 계산할 때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접속점으로 전류가 들어오면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고요. 접속점에서 전류가 나가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계산해요. 이렇게 부호까지 다 생각해서 더하면 그 결과가 항상 0이 된다는 거죠. 아하, 부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점의 접속점에 한쪽에서 5A의 전류가 쑥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하나는 2A, 다른 하나는 3A가 나간다고 치면요. 그럼 들어오는 5A는 플러스 5로 보고 나가는 2A랑 3A는 각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봐서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는 0, 딱 0이 되네요.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인데 KCL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이게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요. 막 선이 여러 가닥 만나서 정신없는 접속점이라도 들어오는 전류는 전부 플러스로, 나가는 전류는 전부 마이너스로 해서 싹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와야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아까 들어온 만큼 나간다고 하셨을 때 저는 갑자기 그 수도관 생각이 났거든요. 수도관요? 아, 네. 여러 갈래 파이프에서 물이 와서 한 군데서 딱 만나잖아요. 합쳐졌다가 다시 여러 갈래로 쫙 나뉘어서 흘러가고. 그 교차점에서 들어온 물의 총량하고 나가는 물의 총량이 같은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전기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물 흐름에 비유하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정말로요. 실제로 많은 교재나 강의에서도 전류 흐름을 물 흐름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만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죠. 물이 파이프 교차점에서 갑자기 막 증발하거나 어디서 새로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전하, 그러니까 전기를 띤 입자 있잖아요. 이것도 회로의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뿅 하고 생기거나
훅 사라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아, 전하가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 더 근본적인 물리 원리인 전하량 보존 법칙에 딱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전하량이 보존된다. 즉, 그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접속점으로 들어온 전하는 반드시 어딘가 다른 길로 나가야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KCL은 그냥 외워야 할 규칙이라기보다는 자연의 기본 원리에서 나온 거니까 아주 강력하고 논리적인 회로 해석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와, 전하량 보전 법칙, 그 뒤에 이런 큰 그림이 있었군요. 진짜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배경 원리를 아는 게 기억에도 훨씬 오래 남고 나중에 뭐 응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 내용을 다시 보니까요. 키르히오프 법칙에는 이 제1법칙 말고 제2법칙도 있다는 언급이 살짝 있었어요. 이것도 키르히오프 이름이 똑같이 붙어 있는데 제2법칙은 그럼 제1법칙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것도 중요한 건가요? 네, 그렇네요. 아주 중요하죠. 보통 키르히오프 법칙하면 1법칙, 2법칙 이렇게 한 쌍으로 같이 다루거든요. 말씀하신 그 키르히오프 제2법칙은 키르히오프의 전압법칙, 줄여서 KVL, 키르히오프츠 볼티지 로우라고 불러요. 이름에서 벌써 딱 차이가 느껴지시죠? 제1법칙 KCL이 전류, 커런트에 대한 거였다면 제2법칙 KVL은 전압, 볼티지에 대한 법칙이에요. 아, 전류랑 전압. 네네. KVL의 정의는 뭐냐면요. 전기 회로 안에 있는 어떤 닫힌 루프, 그러니까 폐회로를 따라서 한 바퀴를 쭉 돌아요. 그러면 그 루프 안에 있는 모든 전압 상승, 예를 들면 뭐 건전지 같은 전원이 공급하는 전압이겠죠. 그리고 전압 강화, 이건 뭐 저항 같은 데서 전압이 떨어지는 걸 말하고요. 이 상승과 강화를 다 합하면, 즉 대수적으로 합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KCL처럼 수식으로 쓰면 시그마 V는 0, 이렇게 됩니다. 아, 이번엔 전압의 합이 0이다. 폐회로 안에서요? 네, 맞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닫힌 길, 폐회로 안에서 전압을 만들어주는 전원가 공급한 총 전압이랑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전압을 까먹는 애들, 저항 같은 거, 이 소모한 총 전압 강화량이 결국에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제자리로 딱 오면 전압의 변화량 총합은 0이 되는 겁니다. 아까 KCL이 전하량 보존 법칙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KVL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이제 진짜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1법칙 KCL은 회로의 한 점, 접속점이죠? 거기서 전류가 어떻게 나뉘고 합쳐지는지 시그마 I는 0, 이거고 제2법칙 KVL은 회로의 닫힌 고리, 폐회로를 따라 돌 때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 시그마 V는 0, 이거군요. 와, 이거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겠어요. 잘못하면 완전 헷갈리기 딱 좋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 KCL이라고 KVL은 전기회로 해석의 진짜 양대산맥, 가장 기본적인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좀 복잡한 회로 문제를 풀 때 이 두 법칙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KCL은 주로 회로의 특정 지점, 그 노드의 전압을 알아내려고 전류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는 노드 분석법이라는 거에 기초가 돼요. 반면에 KVL은요. 폐회로, 즉 루프를 따라 흐르는 어떤 가상의 전류를 딱 설정하고 전압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거든요. 이걸 루프 분석법 또는 뭐 막로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의 기초가 바로 KVL인 거죠. 아, 노드 분석, 루프 분석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블로그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간단한 객관식 문제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회로 해석 기법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콕 집어서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KCL이랑 KVL의 정의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어떤 문제나 회로 상황에서 어떤 법칙을 쓰는 게 더 유리할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전기회로 문제 풀이 능력의 정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그냥 단순한 정의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회로 해석의 핵심 전략 같은 게 다 담겨 있었군요. 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질문 덕분에 회로 접속점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는 이 정의가 바로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 즉 KCL이라는 거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I는 0이고 아까 그 대수적 합 개념, 들어오는 건 플러스,
나가는 건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합하면 0 된다는 것까지 이제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KCL 이해하신 김에 오늘 같이 살펴본 키르히오프 제2법칙, KVL도 꼭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KVL은 폐회로를 한 바퀴 돌 때 전압 상승과 강하의 대수적 합이 0, 시그마 V는 0이라는 것.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나오니까요. 딱 이렇게 정리하세요. KCL은 접속점에서 전류, 시그마 I는 0, KVL은 폐회로에서 전압, 시그마 V는 0.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딱딱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공부하실 때 헷갈리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접속점은 전류 KCL, 폐회로는 전압 KVL. 좋습니다. 블로그 학습 노트 다시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KCL과 KVL의 차이점, 그리고 그 근본 원리가 뭐였는지, 아까 말씀하신 전하량 보존, 에너지 보존 같은 거요. 그런 걸 다시 떠올려 보시면 개념이 훨씬 더 단단하게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아리송했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KCL이 전하량 보존이라는 더 근본적인 원리에 기반한다고 했고 KVL은 에너지 보존과 관련이 깊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존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이 아이디어.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단순히 KCL이나 KVL 공식을 외우는 걸 넘어서서요. 혹시 다른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이나 법칙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보존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회로를 딱 바라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전류나 전압의 흐름을 예측한다거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보존이라는 관점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법칙 그 자체를 넘어서 그 배경에 있는 더 큰 원리, 그 보존의 눈으로 전기 이론을 다시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단순히 문제풀이 기술만 익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기라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공부하실 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저희의 이 맞춤 분석이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